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찾아오는 케어의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아침마다 지혜. 오늘은 118번째 칼럼인데요. 바닷가 산책이 마음을 살리는 이유. 이 주제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게 그냥 정보만 나열한 게 아니라 읽어보면 삶에 대한 통찰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을 보면서 블루 스페이스, 그러니까 물이 있는 자연 공간이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 또 특히 시니어분들의 삶에는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그 인용된 문구가 참 인상 깊었어요. 물에 들어가면 슬픔도 같이 들어갔고 나올 땐 조금 덜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 문장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감성적이면서도 뭔가 핵심을 짚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칼럼에서 말하는 블루 스페이스. 이게 정확히 뭔가요? 뭐 바다, 강, 호수 이런 건 알겠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물이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을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는 거죠.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회복을 주는 그런 공간이라는 의미가 더 커요. 아, 그냥 경치 좋은 곳 이상이군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숲이나 공원 같은 녹색 공간, 그린 스페이스 효과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칼럼은 물 중심의 푸른 공간, 이 블루 스페이스만의 어떤 독특한 힘에 주목하고 있어요. 어떤 힘인데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건 기본이고, 잊었던 기억을 되살리거나 심지어 신체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뭐랄까, 하나의 회복 환경으로서 기능한다는 거죠. 그 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더 중요하다고 칼럼에서 강조하던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네, 맞아요. 첫 번째로는 그 스트레스 완화 효과. 이건 뭐 직관적으로도 좀 와닿죠. 물소리나 그 파도 치는 거 아니면 물에 빛 반사되는 걸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잖아요. 네네, 멍하니 보게 되죠. 그게 실제로 뇌에 진정 신호를 보내서 긴장을 낮춰준다고 해요. 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그냥 스트레스 해소만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회복하고도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사회적 관계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뭐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바닷가나 강가에서 좋은 시간 보낸 기억들 하나쯤은 갖고 계시잖아요. 아, 그죠. 저도 어릴 때 가족들이랑 갔던 바닷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바로 그거예요. 컬럼은 그런 기억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재확인하는데 중요한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가족이랑 캠핑 갔었지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현재의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운동이나 자연 노출 측면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상하게 물가에서 걸으면 도시에서 걷는 것보다 더 오래 걷게 되고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느긋하게 걷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은 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뭐 우울감이라던가 상실감 같은 좀 어려운 감정들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완화, 좋은 추억 떠올리기, 신체 활동, 그리고 감정 치유까지 이 요소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얽히면서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니어 시기의 어떤 정신건강, 그리고 자아 정체감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이 칼럼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들도 좀 나왔었죠. 영국이랑 오스트리아 연구던가요? 네, 맞아요. 공동 연구였는데 블루 스페이스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랑 도심 환경에 있던 사람들은 비교를 해봤더니 뇌파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에서 확실히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블루 스페이스 쪽에 훨씬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군요. 네. 그리고 2020년에 나온 다른 연구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라던가 여름에 더위 스트레스 줄여주는 거, 또 공기질 좋은 곳에서 신체 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까지 발기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노인 건강관리 전략으로 블루 스페이스 활용에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이건 뭐 질병 치료 관점뿐만 아니라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적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칼럼에서 소프트 패시네이션이라는 개념도 나왔어요. 소프트 패시네이션. 이게 뭔가요? 네. 부드러운 매혹 상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파도 소리를 듣거나
물결이 햇빛에 반짝이는 걸 보는 것처럼 자연이 주는 자극인데 이게 우리 뇌에 막 부담을 주면서 집중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보게 되죠. 네, 그렇게 과도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의를 끌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정신적인 회복을 돕는 상태를 말해요. 아하, 억지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몰입되는 그런 상태군요. 맞습니다. 블루스페이스가 바로 이런 소프트 패시네이션 상태를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에 머물게 되거든요.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 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좀 거리를 두게 되고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잡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마음 챙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럼에서도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더라고요. 네, 몇 가지 제안들이 있었죠. 매주 한 2시간 정도는 물가에서 시간을 보내라. 꼭 멀리 안 가도 가까운 강가나 호숫가도 좋다고 하고요. 네, 접근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해질녘에 좀 느림 걸음으로 조용히 산책하는 거, 아니면 추억이 있는 장소를 한번 다시 찾아가 보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기억을 되살리는 활동이군요. 가능하다면 직접 물에 발을 담그거나 해수욕을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 눈 감고 파도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에 한 5분이라도 집중하는 시간, 의도적인 침묵이라고 표현했던가요? 네, 맞아요. 그런 활동들이 단순히 기분 전환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칼럼 마지막 부분의 비유처럼 그 물이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는 과정 같아요. 아, 그 거울 비유 인상 깊었어요. 네, 바다나 강을 보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또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상실의 아픔 같은 것들을 마주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할 때 그냥 조용히 물을 바라보는 그 행위 자체가 마음속에 시끄러운 소음들을 좀 씻어내고 지금 이 순간에 단단히 발 딛고 서 있을 힘을 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김영래 편집장님의 컬럼을 통해서 블루스페이스가 주는 치유와 회복의 힘,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컬럼의 제안처럼 다음 휴식 시간이나 산책은 가까운 물가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그곳에서 여러분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칼럼은 블루스페이스를 그냥 쉬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제시했다는 점이 참 좋았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블루스페이스에서 얻는 그 평온함이나 거기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지금 내가 가진 고민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혹시 어떤 새로운 관점이나 에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